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IgA 신증도 치료가 되나요? 또는 이것도 음식으로 치료가 되나요? 보통 환자분들이 이걸 언제 처음 알게 되냐면 감기가 걸린 후에 갑자기 혈뇨가 나왔다. 혈뇨를 직접 관찰하게 되는 경우들이 제일 흔하고요. 또는 이제 그냥 건강검진상에서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 또는 혈뇨가 나와서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할 때는 결국 장에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갈락토스 결핍 IgA라는 불완전한 항체를 왜 만들어냈을까를 살펴보면 결국 그 답이 결국 장에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IgA 신증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2달 정도 치료 만에 단백뇨 수치가 확 떨어져서 정상 범위로 들어오게 되고 신장 여과율도 초기에 30%대에서 70%대로 2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던 케이스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배만의원 허준형 원장입니다. 오늘은 IgA 신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제 댓글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달아두시고 계신데 그 중에 좀 저희가 영상으로 아직 다루지 못했던 주제 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IgA 신증도 치료가 되나요? 또는 이것도 음식으로 치료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IgA 신증이란 무엇인지 병리적인 기전부터 한번 살펴보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치료가 실제로 되는가 좀 사례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IgA 신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흔한 사고체 신염인데요. 특히 아시아에서 좀 발생률이 높은 편인데 이게 이제 만성 신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IgA 신증이 잘 관리가 안 됐을 때 만성 신부전으로 도달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보통 환자분들이 이걸 언제 처음 알게 되냐면 감기가 걸린 후에 갑자기 혈뇨가 나왔다. 혈뇨를 직접 관찰하게 되는 경우들이 제일 흔하고요. 또는 이제 그냥 건강검진상에서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 또는 혈뇨가 나와서 이유가 뭘지 찾아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직검사상에서 사구체에 이런 메산지움이라는 이 세포 사이사이에 이 IgA 항체가 침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신장의 염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게 이 병의 특성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감기 후에 유관적 혈뇨를 검문하거나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병이 아주 좀 천천히 진행되는 편이긴 한데 환자분들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천천히 진행이 돼서 환자분들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20, 30년 이내에 이 말기 신부전에 도달한다는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요. 근데 보통은 이 단백뇨를 조절하는 데 좀 집중을 하는 치료들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좀 치료법도 바꿔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IgA 신증의 병리 기전 먼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gA 신증이 왜 생기는가를 좀 이해해 보려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 면역세포들을 항상 군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도 그 비유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IgA 신증이 여러 기전 중에 아직 이론이기는 한데 hit포 이론이라 그래서 4단계를 나눠서 IgA 신증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1단계는 불완전한 폭탄의 제조인데요. 갈락토스 결핍 IgA라고 하는 게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려면 정상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이제 B세포라고 하는 걸 뭐 굳이 말하자면 공장으로 비유를 해보면 B세포는 항체라고 하는 폭탄을 만드는 장소예요. 이 항체가 IgA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항체인데요. IgA는 점막이라고 하는 액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체인데 이 항체를 만들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로 1단계로는 기본 골격을 만든 다음에 2단계로 여기에 이 아세틸 갈락토사민이라고 하는 걸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세 번째로 갈락토스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시알산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형태로 어렵지만 총 4단계의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단계인 갈락토스를 추가하는 즉 폭탄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 갈락토스라는 건데 이 갈락토스가 붙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걸 갈락토스 결핍 IgA라고 하는 건데요. 이 3단계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만성적인 점막하 자극이 있거나 이렇게 감염이나 염증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점막이 계속 자극되는 현상들이 생겼을 때 이 B세포 공장에서 너무 열심히 바쁘게 항체를 찍어내다 보니까 이 품질 관리 단계에서 좀 결함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 중에 보면 IgA 신증 환자들의 혈청을 분석을 해보면 방금 이야기한 이 갈락토스 결핍 IgA1이라고 하는 수치가 일반 정상인에 비해 한 최대 90%까지 상승한다 해서 정상적인 분들보다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C1 갈락토스 T1 효소라고 하는 건데 이 효소의 역할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 때 갈락토스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효소거든요. 근데 그 효소가 활성이 IgA 신증 환자는 일반인들에 비해 이게 많이 감소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야 되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정상인들에 비해 좀 모자라다. 그래서 이는 한마디로 비유를 해보면 이 공장에서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듬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품질이 좀 불완전한 상태로 출고할 수밖에 없는 폭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겉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중요한 좀 부품이 빠져있는 상태에 좀 불완전한 제품이 나왔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단계가 힛1이 지금 이 갈락토스 결핍 IgA의 생산.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갈락토스 결핍 IgA를 우리 몸이 일단 발견하게 되면 이거를 청소하기 위한 청소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자가항체거든요. 이 불량품을 발견하게 되면 이 품질검사팀에서 이제 이거 가만 놔둘 수 없으니까 잘못된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 신호가 나가면 이게 정상 아니다 라는 신호를 딱 받게 되면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청소부인 자가항체를 만들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세포들이 공장에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갈락토스로 덮여 있어야 될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거를 적군, 그러니까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처리하는 항체를 만들라는 신호가 공장으로부터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갈락토스 결핍 IgA에 대항하는 IgG를 이것과 붙는 항체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만나서 이렇게 덩어리를 지게 되는데 그래서 2단계는 청소부의 등장, 그러니까 자가항체가 생성된다. 그래서 IgA 신증 환자의 혈청에서는 갈락토스 결핍 IgA에 대한 IgG 자가항체가 많이 검출이 되고 이 자가항체 수치가 높을수록 질병 진행이 빠르다라는 거죠. 이 자가항체는 갈락토스 결핍 IgA1에 특이적으로 붙어서 얘네들을 처리하기 위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왜냐면 우리 몸에서 있으면 안 될 비정상적인 품질 관리가 덜 된 항체가 만들어졌으니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3단계는 이 청소의 실패 그리고 폭탄 덩어리가 형성되는 면역학적인 관점에서는 면역 복합체의 과도한 형성이 되는 건데요. 방금 만들어진 이 자가항체가 이 갈락토스 결핍이라는 걸 이제 붙잡게 되면 이게 딱 덩어리를 지면서 큰 덩어리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게 거대한 면역 복합체는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이 덩어리가 간이나 비장 같은 곳에서 대식세포가 처리를 해서 이 복합체를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IgA 면역 복합체는 조금 독특한데요. 사이즈도 좀 크고요. 구조가 좀 복잡한 편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전하적인 특성이 특수해서 얘네들이 이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 대식세포의 청소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과도하게 만들어진 이 면역 복합체 덩어리가 신장 조직에 침착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구체에 이제 침착이 되면서 이 덩어리가 사구체에 침착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폭탄 덩어리들이 간과 비장을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간과 비장에서 대식세포로부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된 상태로 혈류를 이렇게 떠다니다가 신장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단계. 그럼 4단계 이번에는 신장이라는 이 하수구에 걸린 폭탄이 이제 사구체가 침착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신장의 사구체는 아주 정밀한 필터예요.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혈액에서 필요한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필요한 건 통과시키는 역할을 이 사구체가 하는데 이 면역복합체 크기가 그리고 전하적 특성이 애매하다 보니까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구체에 이렇게 사구체 메산지움이라고 하는 사구체 세포, 사포 사이사이 결합 조직 부분에 이 IgA 복합체가 이렇게 껴버리게 되니까 이로 인한 신장 반응의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 면역 복합체의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다 보니까 대식세포로부터의 공격은 피하면서 또 사구체는 딱 끼기가 좋은 형태의 사이즈이고 또 특히는 전하가
독특한 전하를 띠다 보니까 사고체의 기점막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밀어내고 당겨내고 하면서 딱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을 종합해 봤을 때 메산지움이라고 하는 사고체는 이 지지 구조에 특히나 잘 걸리기 좋은 형태라서 이게 유독 거기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 이게 IgA 신증의 시작인 겁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이제 5번째인데요. 지금 1, 2, 3단계 이게 히포 이론인데 이 다음 이제 5번째 론, 소방관이 이제 불을 끄려다가 이제 건물을 태워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쌓인 면역복합체도 또 우리 몸에서는 처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보체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 보체는 좀 더 응급 대응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원래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이 메산지움이라는 독특한 환경, 그러니까 아주 좁고 정체된 공간에선 이게 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건데 면역복합체를 발견했으니까 보체라고 하는 응급팀이 출동을 해서 얘네들이 염증 물질을 막 생성하면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들이 오히려 메산지움 세포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게 또다시 메산지움 세포를 자극하는 증식이 악순환이 들어가면서 이게 오히려 사고체에 흉터를 입히고 경화를 일으키면서 지속적인 흉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 병의 핵심 기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비유를 해보면 보체는 그냥 불이 생겼으니까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끄려고 출동을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큰 소방호스를 들고 너무 과도하게 이걸 처리하고 또 그 건물 구조 자체가 워낙 독특한 곳에 불이 났다 보니까 이거를 불을 끄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이 오히려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체가 해야 될 역할들의 조절에 보체 기능의 실패가 동반되는 거죠. 더 문제는 이게 또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사고체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사고체가 손상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단백뇨가 발생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데 필터가 망가졌으니까 단백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긴 단백질이 또 독성으로 작동하면서 그게 또 세뇨간의 손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신기능이 떨어지면서 신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신장에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고혈압, 요독증이 오게 되고 체내에 남게 된 단백질들이 또다시 사고체를 손상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것. 이게 IgA 신증의 대표적인 기전인 거죠.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요독소가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독소가 체내에 많이 축적되는데 그게 또 이제 혈액에 너무 남다 보니까 장으로 분비가 돼요. 그럼 이제 장에서의 환경이 또 악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오는 핵심이 있는데 염증의 첫 시작이 됐던 이 갈락토스 결핍 IgA라는 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어디냐 할 때 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장으로 이 염증이 연결된다는 게 이 병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할 때는 결국 장에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병리 기전 중에 신장에 포커스를 둬서 이야기를 했다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진짜 범인이 누군가 할 때는 결국 그럼 왜 B세포가 이렇게 불완전한 항체를 만들어냈을까? 불완전한 IgA, 갈락토스 결핍 IgA라는 불완전한 항체를 왜 만들어냈을까를 살펴보면 결국 그 답이 결국 장에 있다는 거거든요. IgA 신증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면 결국 모든 건 장에서 시작된다는 게 오늘 이야기가 사실 핵심인데요. 한번 이제는 B세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B세포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완전한 항체를 만들까? 답은 장에 있거든요. IgA의 진짜 고향은 사실 장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IgA가 어디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 할 때 전신 IgA 한 80% 정도가 장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GALT, 간에 모여있는 이 림프 조직들인데요. 림포사이트 티슈가 가장 최대 IgA를 최대로 생성해내는 공장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IgA라고 하면 혈액 속 항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전신 IgA 한 80% 이상이 장관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GALT, 겉 어소시에이티드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장에서 연관된 림포이드 티슈, 이거를 그냥 백혈구의 어떤 덩어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최대 IgA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이 IgA를 가장 많이 만든다는 거고요. 정상적으로는 이 IgA는 원래는 장 점막, 그러니까 장의 이 점막을 액체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상에서 장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B세포들이 분비형 IgA를 생성하고 그게 장 내강으로 분비가 되면서 장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병원균들을 중화시켜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원래의 역할이었던 건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IgA 신증에서는 장에서 장의 B세포들이 혈중으로 유입되는 IgA를 막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과도하게 만들어낸 IgA가
혈중으로 유입이 되면서 걔네들 중에 일부 품질이 불량된 GD-IgA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전신을 돌다가 신장에 쌓여버리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장 환경의 어떤 만성적인 자극이 원인인데 그럼 뭐가 이 장의 B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할까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많이 연구된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에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IgA 신증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보면 이런 특징들이 좀 발견되는데 첫 번째로 유해균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유익균들이 감소되어 있고 유익 산물이라고 보는 SCF, 그러니까 단세 지방산이죠. 숄트 체인 패티 엑시드라고 하는 것들의 생산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패턴들을 IgA 신증 환자들의 장에서 많이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불균형한 상태가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 상태를 만들어서 이게 IgA 신증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벽 초과성의 증가인데요. 건강한 장벽은 원래는 아주 선택적인 장벽이라 필요한 건 받아내고 불필요한 건 여기서 처리하는 형태로 필요한 영양소는 통과시키고 세균이나 독소 같은 거는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선에서의 장벽선에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장벽이 손상되다 보니까 영양소도 통과하고 세균과 독소도 통과해버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생물 대사 산물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LPS라고 알려진 독성을 띠는 물질들이 혈류에 유입이 되고 또 음식물 항원에 우리 몸이 과도하게 혈액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GALT의 B세포가 이제 비상경보 상태가 딱 올려버리는 거죠. 너무 많은 적군들이 들어오는데 장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쪽에서 적군들, 균, 세균들이나 바이러스, 독소 같은 것들이 너무 막 쭉쭉 들어오는데 라는 이 비상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IgA 신증 환자의 혈중에 어떤 특정 혈중 독소라고 불리는 물질들의 수치가 많이 증가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장벽 손상의 마커로 알려진 여러 지표들이 이 IgA 신증 환자들에서 실제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IgA 신증 환자에서 실제로 혈중 LBP 수치가 많이 증가하고 장벽 손상 마커인 이런 지표들이 갈락토스 결핍 IgA 수치랑 실제로 양의 상관관계를 띠더라. 그러니까 이게 높은 만큼 장벽 손상 마커도 높더라. 장에서 과도한 비상경보 상태가 걸렸을 때 그 과정에서 많이 과도하게 만들어진 IgA라는 그 중에서도 좀 기능이 불완전한 품질 관리가 덜 된 폭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혈액을 타고 신장까지 간다는 건데요. 그럼 왜 이 장의 문제가 신장까지 갈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모든 점막의 면역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점막이라고 하면 우리 장도 점막이고 호흡기도 점막이고 비뇨생식기, 여성분들은 질, 남성분들은 요도 같은 경우가 점액질, 그러니까 액체가 많이 나오는 곳들이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장에서 사건이 먼저 벌어진 거죠. 만성적으로 장을 자극하는 음식, 미생물, 어떤 독소 같은 것들이 장을 자극하면서 그로 인해서 장에 있는 면역세포인 B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됐고 이렇게 활성화된 B세포들이 혈류를 타고 막 이동을 하다가 골수나 다른 조직에 딱 정착을 해서 거기서 장에서 받은 이 트라우마, 기억을 간직하면서 얘네들이 염증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들었던 이 갈락토스 결핍 GD-IgA1이라는 걸 만드는 경향성을 띠면서 혈중에 전신적으로 GD-IgA1이 증가하면서 이게 이제 심장이 침착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IgA 신증의 본질인데요. 이게 여러 임상 증거들이 이걸 많이 보여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IgA 신증이 언제 제일 많이 발생하냐 할 때 첫 번째가 감염 후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성 장염 또는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이 있었을 때 그 감염 이후에 IgA 신증이 발병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 그 말은 감기 때문에 만들어진 폭탄이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신장에 침착된다라는 거고요. 감기나 또는 감염성 장염, 그러니까 설사가 막 있고 나서 감염된 후에 IgA 신증이 발병하는 사례들도 아주 많이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동반되는 질환들을 보면 이게 장이랑 연결됐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 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특히나 이 IgA 신증이 많이 동반이 되는 편이고요. 우리가 또 셀리악 디지즈라고 불리는 셀리악병 환자분들도 IgA 신증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간경화 환자분들 중에서도 IgA 신증을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간과 장이 아주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이제 IgA 신증은 신장질환이라고 바라보기보단 이 문제가 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그동안은 전통적인 치료 방법들은 이게 신장에서 어쨌든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신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제가 가장 표준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고, 혈압을 조절하는 게 보조적이면서 이거로도 조절이 안 될 때는 면역 억제제, 뭐 프로그랍 같은 약물들을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는 신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염증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건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의 문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들은 건물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애썼던 건데,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건 하면서 동시에 이 폭탄을 어디서 만들고 있는지, 그 시작은 어딘지, 그 공장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이걸 찾아서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그 이야기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장에서 살고 있는 수조 개의 미생물들, 그리고 장벽의 건강한 상태, 이게 결국 신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장의 건강을 결정한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IgA 신증을 치료하려면 결국은 장을 치료해야 되고, 건강한 장이 건강한 신장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례까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 건데요. 환자분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IgA 신증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면 이제 초기에 IgA 신증으로 진단을 병원에서 받고 오셨던 환자분 사례인데, 올해 6월달 오셨던 환자분인데요. 크레아티닌 수치도 그렇고 요 단백뇨 비율이 좀 올라가 있는 게 좀 보이는데, 간 수치도 좀 올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의 염증이랑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고치 여과액이 35%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 급성기 상태로 오셨던 환자분인데, 결론적으로는 2달 정도 치료 만에 단백뇨 수치가 확 떨어져서 정상 범위로 들어오게 되고, 신장 여과율도 초기에 30%대에서 70%대로 2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던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장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에 포커스를 두는 약들을 쓴 게 아니라, 혈압약이죠. RAS 차단제, 안지오텐신 관련 효소를 차단하는 약물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환자분은 실제로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개별 맞춤, 유전체 타입 맞춤, 식이요법과 생약 처방만으로 한 2개월 만에 35%까지 떨어졌던 신장 여과율도 71%까지 많이 올라왔던 환자분이었고요. 단백뇨도 거의 80%가량 감소하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했던,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례를 통해서 식이 개인만으로도 신장 질환이 분명히 회복될 수 있구나. 특히 IgA 신증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장 신장축이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실질적 치료로 좀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까지 가게 되면 이건 전신의 면역을 누르니까요. 문제가 되는 신장에서의 면역 반응도 분명히 억제하지만 감염에 대한 방어력도 함께 떨어뜨리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치료는 면역 억제가 아니라 면역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려는 건 IgA 신증의 근본 원인은 장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장 환경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다. 두 번째로, 면역 억제제의 한계로 전신 면역 억제는 분명 부작용이 크지만 저희가 하는 식이요법은 아주 선택적으로 필요한 점막 면역만을 정상적으로 조절한다는 점. 세 번째로는 개별 맞춤 치료를 한다는 점인데, 환자마다 이 장내 미생물총에 반응하는 시기와 음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고 이에 맞춤 처방을 통해서 개별화된 접근을 한다는 게 꼭 필요하다. 이 환자분은 2달 만에 거의 사고치 여과율이 한 35%에서 71%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여기 장 신장축을 타겟으로 한 치료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 이걸 통해 환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장 질환을 신장에만 국한돼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한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다 소화기 쪽에 점막 반응을 좀 살리는 데 포커스를 둔 약들을 썼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분류 기준으로 M타입으로 분류됐던 환자분이라 보통 한 20가지 이상의 약제를 처방을 하는 편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백출이라는 약제와 목향이라는 약제를 아주 메인으로 사용했던 경우인데요. 백출이라는 약은 한의학적으로 대표적으로 보기제, 소화기를 편안하게 하는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약의 농도를 상당히 올려서 주약, 한의학적으로는 군약이라고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 군약을 도와주는 보조 약물들, 특히 목향은 이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천연 소화제, 천연 항생제라고 표현하는데, 그 장내 유익균들을 살려주는 효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목향 같은 경우가 장내 미생물균의 정상화에 특별히 탁월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2가지 약들을 아주 메인으로 썼던 환자분 케이스입니다. 근데 항상 그 유산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건, 일시적인 도움은 분명히 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얘기를 항상 들을 때마다 장내 미생물이 원인이 또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만들었을까? 결국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식사가 원인이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는 중간 매개를 통해 장의 교란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거를 교정할 게 아니라 더 앞단인 근본을 바꾸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지, 유산균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조절해봤자 식사가 무너지면 또 이 불균형은 또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모든 병이 다 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도 면역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제일 주된 장소가 장이다 보니까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은 사실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요 IgA 신증이랑 제일 많이 비슷한 질환이 헤노후 슐라힌 자반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IgA 신증이랑 똑같은 원리로 IgA가 신장에 침착되면 IgA 신증이고요. 피부에 침착돼서 혈관이 깨져서 이 자반 형태, 이제 멍이 들듯이 생기는 게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도 불리는 HSP인데, 그것도 똑같이 피부 질환처럼 보여지지만 다 장을 치료해야 되는 아주 완벽하게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리 기전은 동일한데 침착되는 부위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